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19, 16위 공개합니다. 모모에 포착된 거대 괴물. 자,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뭐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스온가요? 아니, 너무 고전하고 고전이라 나올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본데. 없어요. 자, 두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미스터리죠. 네스오의 괴물인 일명 네시. 자, 무려 1500여 년 전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 속의 괴물로요. 지금까지는 이 네시의 목격담만 무성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단순 목격담이 아닌 네시의 실체를 파헤칠 뚜렷한 증거를 제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증거를 가져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알 가져왔어요, 알? 허무맹랑하네 또 벌써. 알 가져왔어요? 뭐 모기 화석 같은 거 가져왔어? 아, 그렇지 않습니다. 뭔데?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데이터. 네. 자, 2020년 9월 여느 때처럼 영국 스코틀랜드 네스호에서 관광객이 탑승한 유람선을 운행 중이던 로널드 맥킨지 선장. 그런데 유람선 수중 초음파 탐지기에 기묘한 것이 포착됐습니다. 주변에 미세한 점들에 비해 저 그래프에 유독 큰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거 보이시죠? 수심 170m에서 10초가량 포착된 살아있는 유기체 신호입니다. 자, 주변의 미세한 점들은 송어, 연어 무리이고요. 그에 비해 유독 큰 이 점은 길이가 10m에 달하는 해양 생명체인 것입니다. 이에 맥킨지 선장은요. 16살 때부터 네스호에서 일했는데요. 이런 생명체는 처음 봅니다. 이 거대한 생명체는 네시가 분명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게 4시가 아니면 대체 뭐겠습니까? 저 길이, 저 점에, 저 데이터에 맞는 생명체가 있겠습니까? 뱀장어 이런 건 110m. 뱀장어 아니, 10m가 다른. 그게 조금 안 돼? 의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저 옆에 있는 점들이 송어 연어라면 그렇게 큰 것도 저렇게 점으로 나오는데 그 옆에 덩어리로 찍힌 게 있다. 그러면 저건 정말 큰 거지, 사실. 네시의 존재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일명 네시 헌터 스티브 펠햄 또한 이 초음파 사진을 보고요. 네시의 존재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라며 전설의 괴물 네시가 네스에 존재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그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조작한 거 아닙니까? 네. 과연 조작일까요? 네. 이 사진을 확인한 수중 초음파 분석 전문가 크레이그 월리스는요. 이 사진은 100% 원본입니다. 확실히 흥미로운 사진이고 네시의 존재에 대해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진짜 있나 보네. 수중 초음파 사진 전문가 조작 가능성은 절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면 저기 뭔가 있긴 있다는 거네. 네시든 아니든 뭐가 있다는 얘기다. 그 어떤 조작도 아니고 수중 초음파 탐지기에 명확하게 찍힌 정체불명의 거대 생명체.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1500년 넘게 전설로 내려져 오는 네스호의 괴물 이 네시의 정체가 조만간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모 인간의 등장. 2009년 4월 카타르 한 공원을 찾은 아이샤는 의문의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는데요. 분명 인기척이 들렸지만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고요. 불안한 마음을 애써 무시하고 다시 걸음을 옮기려던 그때. 저게 뭐야? 뭘 봤길래 이렇게 놀란 거예요, 도대체? 아이샤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그의 정체. 당시 아이샤가 포착한 사진이 있습니다. 에이,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래? 뭐해? 이거 무슨 이게 누가 봐도 약간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괴수 아니에요? 합성 아니면 조작 아닙니까, 저거? 저 움직였다고? 그렇습니다. 건전지로 가나 보지.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네. 아니 가짜라고 전제하지 말라고요. 아니, 너무 선명하게 찍혔잖아. 두 눈과 팔다리는 인간과 닮았지만 새까만 피부에 쭈뼛선 머리카락, 게다가 10cm에 불과한 아주 작은 체형. 이 기괴한 생김새를 가진 그는 마치 외계인과도 같았는데요. 아, 요만한 애야? 자, 아이샤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재빠르게 도망,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충격에 빠진 아이샤는 이 사진을 현지 매체에 제보, 이른바 초소형 인간이라 불리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거는 뭐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현지 매체에서 보도를 저렇게까지 했다면은 조작 여부 정도는 검증하지 않았을까요?
논란의 중심에서 초소형 인간 사진의 일부 누리꾼들은요. 이거 생긴 거 보니 아이아이 원숭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쟤네. 쟤잖아. 아이 원숭이네. 그러네. 아니 손가락도 길잖아. 하지만 이게 또 반론이 있습니다. 뭐요? 아이아이 원숭이는 이 초소형 인간보다 훨씬 더 커다란 두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엇보다 아이아이 원숭이의 주 서식지는 열대우림인 마다가스카르. 그런데 초소형 인간이 발견된 이 카타르는 건조한 사막 기후입니다. 즉, 초소형 인간이 아이아이 원숭이일 확률은 좀 희박한 상황이죠. 서식지가 달라서. 네. 게다가 기후도 좀 많이 차이가 나고요.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요. 초소형 인간이 외계인이 아닐까? 인간과 괴물을 결합한 새로운 생명체가 분명하다. 이렇게 초소형 인간의 정체를 두고 각종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종적을 감추어버린 초소형 인간. 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13위 공개합니다. 모모를 닮은 신비의 존재? 2015년 태국의 한 마을에 아주 충격적인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그를 신성시 여기며 매일같이 그를 만나러 몰려들었는데요. 뭔데 신성시예요? 존재? 뭐 사람? 자, 마을 주민들이 신성시한 그의 정체를 보여드립니다. 동물? 불을 붙여서 지금 기념하잖아요, 지금. 뭐야? 뭐 누워 있는데. quay quay bên này luôn 이게 뭐야? 아, 뭐야? 이게 사람이에요? 아닌데? 사람은 아니, 비늘이 있어. 비늘이야 이게? 비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둥이가 긴 게 약간 악어 같기도 해. 자, 악어를 닮은 듯한 이 생명체. 하지만 악어는 절대 아닙니다. 뭐 우리가 봐도 아니죠. 일단 얼굴부터 악어와는 영 딴판이고요. 파충류 같기도 하고 포유류 같기도 한 것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또 악어치고는 다소 긴 다리, 게다가 다리에는 마치 말처럼 단단한 발굽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꼬리와 몸이 하나로 크게 연결된 악어와는 달리 마치 강아지처럼 다리 사이에 따로 나 있는 작은 꼬리. 결코 악어는 아니었습니다. 악어는 꼬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네, 꼬리가 정말 다르군요. 게다가 꼬리가 꼭 포유류 같이 돼 있구나. 하체가 전혀 악어가 아니에요. 네. 네. 아니 그 뭔지도 궁금하지만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사실 이 정체불명의 생명체는 이 마을의 한 농부가 기르던 버팔로의 새끼라고 합니다. 아니? 버팔로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괴상하고도 희귀한 생김새 때문에요. 버팔로의 몸에 악어의 비늘이라니. 이런 동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마을 주민들은 이를 길조로 여기고 신성시했던 겁니다. 와, 버팔로 새끼가 저렇게 생겼어요? 아니, 소잖아, 소. 소죠, 소. 근데 어떻게 저렇게 버팔로한테서 생명체가 저런 모습으로 나왔던 거죠? 일각에서도 이 개 생명체가 유전자 이상으로 태어난 돌연변이가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괴상한 생명체를 낳은 어미 버팔로는 너무도 멀쩡, 아주 건강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미 버팔로가 이전에 낳았던 다른 새끼들도 질병 하나 없이 건강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포유류인 버팔로의 몸에서 악어, 즉 파충류의 비늘이 나온다는 게 어디 뭐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반은 포유류, 반은 파충류. 이 기묘하고 기괴한 탄생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현존하는 이론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조합의 괴생명체. 그 탄생의 배경은 마치 안개로 뒤덮인 늪지대처럼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12위를 공개합니다. 우주에서 발견된 수상한 소리. 그동안 외계인의 생김새에 대한 추측이나 증거는 많았는데요. 자, 두 기자님은 혹시 그 외계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외계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사실 대부분 외계인의 목소리가 어떨지
상상조차 잘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외계인의 소리가 이것의 울음소리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704 Якутск, контроль, проверка связи, как слышно? 들렸나 봐. Ну, сейчас отлично. Отлично. А то там просто бурчание и накладывается какая-то другая связь. Аэропорт 825 контроль, СИЮ, проверка связи, как слышно? 아, 그냥 공항 관자탑이네요, Да, 이게. это, идет такая побега, какая-то женщина, можно сказать, мяукает там. 지금 들리는 바로는 어떤 여자가 고양이 소리를 내는 걸 들었다고 하는데 네. 요거를 외계인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외계인이 아니면 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치, 하늘에서 고양이가 울 리가 없지. 그렇죠. 2011년 러시아의 항공관제탑 관제사가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외계인의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된 건데요.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야쿠티아 공화국의 수도 야쿠츠크 상공에서 UFO로 추정되는 비행 물체가 갑작스럽게 등장, 레이더 모니터에 포착이 됐는데요. 해당 비행 물체는 비행고도 20km 지점에서 시속 9,600km의 엄청난 속도로 날다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는 등 비상식적인 움직임을 보이더니 급기야 주변 항공 주파수까지 교란시켰다고 합니다. 관제탑에서 해당 UFO와 교신하려고 애쓴 결과 고양이 울음소리와 같은 정체불명의 소리를 듣게 됐다는 것이죠. 심지어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들리는 동안에는 어떤 항공기와도 교신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뭐냐. 있긴 있었다는 거네. 뭐가. 그렇죠. 정말 그러면 뭔가 UFO가 있었고 그 UFO가 그럼 우리하고 교신을 하려고 신호를 보냈다. 아하. 이건가요? 자, 하지만 이 영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닮은 여성의 목소리는 미스터리로 남게 됐는데요. 그런데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들리시나요? That music even sounds outer spacey, doesn't it? 그러니까 워낙 이 기본적인 우주선의 기계음이 크긴 한데 들리거든요. 되게 작게 바람 소리 비슷한 거? 진짜 그런 게 있네. 그렇죠, 그렇죠. 요 해당 소리는요, 1969년 달 탐사를 떠났던 아폴로 10호가 달 뒷면을 가로지를 때 포착된 소리인데요. 보통 달의 뒷면에서는 지구와의 교신도 두절,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기 마련인데 우주 비행사 헤드셋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비행사들은 의문의 소리를 나사에 보고, 하지만 나사는 해당 영상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해 이 영상을 기밀로 유지했고요. 몇 년 후 기밀이 해제된 뒤 2016년이 돼서야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며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나사는 해당 소리는 외계인 소리가 아닙니다. 두 개의 다른 기기가 혼선되며 생긴 소리입니다. 라고 주장. 하지만 당시 아폴로 10호에 탑승했던 우주 비행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함구. 정확한 소리의 출처는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우주에서 들려온 원인을 알 수 없는 소리들. 정말 외계인의 소리는 아니었을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11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 찍힌 미스터리 물체. 이번 특종은 과학계를 발칵 뒤집은 사진 한 장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환한 거? 밝은 거? 아, 뭐야 저? 저 뭐야? 해파리야? 2012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살고 있는 앤드리아 도브는 잭슨빌에 방문 전 길을 확인하기 위해 주의사의 사진 지도를 보던 중 아니 뭐야? 혹시 UFO 아니야? 자, 바로 텍사스주 잭슨빌 사진 지도에서 UFO로 추정되는 붉은색 비행 물체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 일부러 촬영한 게 아니라 사진 지도에 우연히 포착된 겁니다. 조작은 아닌 것 같아. 이건 그냥 그 G맵에 찍힌 거니까. 그리고 공식 맵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포털에 그냥 올라와 있는 사진. 와. 도브는 이 문제의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언론사에서 사진 전문가에게 이 사진을 의뢰한 결과 UFO라기보다는 렌즈 플레어 현상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렌즈에 비친 강한 태양빛이 굴절과 반사를 거쳐서 마치 UFO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 그러기엔 너무 선명하게 저 모양만 있잖아. 자, 그런데 아직 속단하기엔 이릅니다. 당시 문제의 사진이 포착됐던 곳 텍사스주 잭슨빌에서 약 1,600km 떨어진 인근 지역 뉴멕시코주의 아코마 푸에블로에서도 정말 놀랍게 아까와 똑같은 UFO가 또다시 포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똑같네. 아, 여기도 보면 이 빗무리가 똑같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네. 아, 쥐사는 UFO랑 같이 다니는 거 아니야? 이 사진 찍으려고? 자, 사진 한 장은 우연히 잘못 찍힌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근 지역 지도에 이 2장이나 연속으로 UFO가 포착됐다는 건 이 수상해도 너무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는 유독 UFO와 외계인 목격담이 많은 곳입니다. 이른바 UFO의 성지죠. 저 두 개는 동일 물건 맞네. 전체가. 같아요. 같은 거예요. 인근 지역에서 똑같은 녀석이 2번이나 저렇게 찍혔다. 저 친구는 진짜 있는 애일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당시 언론사에서는 그 진실을 알기 위해 G사 본사에서도 연락을 취했지만요. G사로부터는 그 어떤 답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G사 지도 서비스에서 2개의 사진 중 한 장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왜 한 장만 치웠지? 저거는 미국 국방부가 전화했네. 아니, 치울 거면 둘 다 치우지? 왜 한 장만 치웠지? G사의 무응답이 그저 침묵이었던 건지 아니면 혹시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던 건지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름 특집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 싶고 10위 공개합니다. 파라과이 공포의 모모.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특종은요. 2015년 파라과이의 한 매체가 보도, 인근의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사건입니다. 화면 보시죠. 아, 이거 심장을 좀 부여잡고 보세요. 아, 굉장히 무섭습니다. 뭔데? 개구리야? 뭐야 이게? 손이다. 아, 너무 이상하다 저거. 어우, 뭐야 저게? 파라과이 한 강가에서 발견된 부패한 사체 한 구.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요. 이 지역에서 이런 생명체가 발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생명체입니다. 단 한 번도 목격된 적 없는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라고 증언. 그리고 정말로 공포스러웠던 건 사체의 손이었습니다. 사람이네. 손은 정말 사람 손 같아. 기다란 손가락 5개와 굴곡진 마디까지 사체의 손은 마치 인간의 손과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게다가 사체 전체의 모습을 보면 키는 약 50cm, 머리의 손, 발의 형태까지 혹 익산 아이의 시신이 아닐까 싶었지만요. 엉덩이에 길쭉한 꼬리가 있는 걸로 보아 인간은 아닐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사체를 확인한 일부 전문가들은 사체의 생김새로 봐서는 검은 고함 원숭이나 꼬리 감는 원숭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진 않네요. 자, 이렇게 괴 생명체의 정체를 두고 설왕설래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지금 저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들었잖아요. 얼굴 쪽을. 얼굴이죠. 이렇게 보니까 좀 원숭이 같긴 한데 근데 원숭이도요. 손이 사람 손이랑 비슷해요. 저렇게 엄지가 맞아. 새끼 손가락처럼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게 되게 이상한 거지 사실.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미스터리했던 점은 사체 주변에서 발견된 다른 동물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뼈. 어머머머. 미지의 사체 옆에 몸통도 없이 머리뼈만 덩그러니 남아있던 이 풍경은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뼈가 저렇게 살점 하나 없이 정말 뼈만 덜렁 남으려면 사실 어렵잖아요. 오래된 거죠 뭐. 정말 오래돼야 된다고 저렇게 되려면. 아니면 저 원숭이 같은 애가 잡아먹은 먹잇감인가?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괴 생명체가 현지 매체들의 헤드라인을 장식, 각종 추측이 난무하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도 파라과이 정부는 문제 사체는 인간으로 보이지도 않고 범죄 행위와도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괴 생명체의 정체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하지 않는 거죠. 아하. 사람 아니고 범죄 아니니까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묻혀버린 불가사의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땅이라 불리는 고대 이집트의 수도 룩소르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기묘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석상이 울부짖으니 마치 노랫소리 같다 하여라. 석상이 울부짖는다. 대체 뭐 어떤 석상인 거죠? 고대 이집트 18대 왕조의 파라오 아멘호테프 3세의 명으로 건설된 석상, 이른바 멤논의 거상에 얽힌 전설. 기원전 1200년경 에티오피아의 왕인 멤논이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니 비범한 활약을 보였으나 그리스군 아킬레스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후 이슬이 맺히는 새벽이 되면 멤논이 새벽의 여신인 어머니 에오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소리가 석상을 통해 흘러나왔다. 멤논의 거상, 이 석상에서 노래가 들린다.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온 전설을 두고 누군가는 신탁이라 여겼고 누군가는 행운이 깃드는 소리라고 믿었고요. 실제로 고대의 수많은 사람을 포함해 로마 황제 역시 석상의 노래를 듣기 위해 멤논의 거상을 찾았다고 합니다. 야, 로마 황제까지 왔으면 꽤 오래 내려온 아니 진짜 크지 않아요? 기원전 1200년에 대단한 거지. 저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아쉽게도 199년 로마 황제의 명으로 석상을 보수한 뒤부터는 더 이상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됐지만요. 그 기묘한 전설을 마주하고자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수영장용 지하 파이프를 설치하던 중 충격적인 것이 발견됐습니다. 백완공이 발견한 것은 두 개의 인간 두개골이었습니다. 어우, 이거는 좀 소름 돋는다. 어우, 진짜 무서웠겠는데? 살인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아우 미결 사건. 어허. 아우, 원혼이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 어떡해. 현장에서는 두개골과 함께 약 12개의 도자기 조각과 직물 조각, 그리고 신문 조각 등이 함께 발견됐는데요. 신문은 1978년에 발행된 것으로 신문의 날짜로 미뤄보아 그 두개골들을 1970년대 후반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과학 수사 결과 밝혀진 충격 사실. 해당 두개골들은 1200년에서 1400년대의 것으로 추정. 각각 10세에서 11세 정도의 어린아이와 성인 남성의 것으로 보이는 아주 오래된 두개골이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웠던 점은요. 이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견된 두개골의 주인들은 고대의 페루인. 미국과 페루 간에 본격적으로 외교 관계가 수립된 시기는 1827년인데요. 이 두개골의 주인인 페루인들은 그보다 무려 약 600년이나 앞서 미국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야, 이건 진짜 희한한데? 그러니까 교류를 두 나라가 하기 전이면은 그 페루인들이 왜 또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된 건지가 궁금하네요. 두개골의 기본을 추적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했던 가라 바글리아 씨는요. 여전히 많은 것들이 미스터리로 남아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름도 기억도 모두 잃은 두개골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싱크홀 속에 열린 모모. 2022년 5월 중국 광시 좌ang족 자치구 러예현 동굴 탐험가들이 해당 지역에서 아주 거대한 싱크홀을 발견. 큰 화제가 됐습니다. 깊이는 무려 192m에 달하고요. 면적은 축구장 3개 면적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190m면 한참 내려가는 거잖아. 엄청난 거죠. 엄청나죠. 세계적으로 거대한 싱크홀은 또 몇 개 있잖아요. 네. 문제는요, 싱크홀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싱크홀이 아주 기묘하고 이상하고 놀랍고 신비로웠던 이유. 싱크홀 안에 울창한 원시림이 존재했습니다. 싱크홀 안에서 또 다른 지하 세계 원시림이 발견된 것입니다. 저거요? 네. 저 아래 봐요. 이 정도면 이거 뭐야? 울창하잖아요. 진짜 근데 울창하네. 햇빛이 진짜 넓으니까 햇빛 들어오는구나. 들어오지. 들어오네요. 와, 저 정도로 넓으면 그게 되는구나. 이거는 싱크홀이라고 봐야 되나? 너무 규모가 크니까 싱크홀이라는 말이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위에서 안 찍으면 모르지 뭐. 아바타 같은 데 나오는 건데. 네. 그렇지. 네.
싱크홀 속의 지하 세계는 놀랍게도 울창한 원시림 그 자체였습니다. 높이는 약 40m에 이르는 고대 나무들도 있었고요. 어깨 높이까지 올라오는 신비로운 식물들도 가득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싱크홀은 대규모로 공간이 충분하고 빛이 스며들 수 있는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아주 울창한 자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시림이 워낙에 잘 보존된 덕에 식물뿐 아니라 여러 동물들도 서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저 안에 어떤 생명들이 있을지 조사를 해보고 싶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저 지하 세계는 지구의 옛날 모습과 되게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혼자만 발전하지 않은. 싱크홀 아래 숨겨졌던 원시림을 발견한 전문가들도 흥분! 새로운 생태계가 드러난 만큼 지질학적 그리고 과학적 연구 가치가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미스테리한 지하 세계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이어나갈 것이란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11위를 공개합니다. 모험을 내뿜는 돌. 2013년 9월 멕시코 북서부 소노라주. 이곳에서 발견된 이것 때문에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뭐야 이게? 에? 돌? 돌인가? 맥반석 아니야? 이거 저기 발 뒤꿈치에 굳은 살 긁어내는 그런 돌 아니에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합니까? 그거 말고 떠오르는 게 없는데. 크로스. 정말 놀랍게도 이 돌은 스스로 연기를 뿜어내고 자체 발광, 돌에서 빛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이런 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맥반석 오징어 밑에 그 맥반석에서는. 아, 그럼 불을 지지니까. 아, 그래요? 아니 이거 자연 발화인 줄 알았지. 야광돌 있잖아요. 야광돌. 아, 그거는 설마 오늘 주제 야광돌 황광 물질을 칠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더 기묘한 건 빛만 나는 게 아니라 연기도 피어오릅니다. 이 표백제 원료인 염소처럼 고약한 악취를 풍겼고요. 이 연기가 닿은 종이 판자는 색깔이 변했습니다. 유독물질 아니야?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이 괴상한 돌을 발견해 현지 주민들은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고요. 결국 한 연구소에서 이 돌을 수거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돌이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불분명하고 돌의 성분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돌의 정체는 미스터리. 전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염소 성분이 들어간 광물은 많은데 네. 그게 발광을 하거나 그렇진 않는데. 일각에선 이 돌을 운석으로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 예로 지난 2000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푸캉시 인근 고비 사막에 떨어진 운석이 이 돌처럼 스스로 저렇게 빛을 냈기 때문인데요. 와 대박이다. 너무 이쁘다. 저런 게 있긴 있군요. 네, 자체로 빛을 내는 운석들은 있었던 겁니다. 이쁜데? 하지만 멕시코에서 발견된 돌은 빛뿐만 아니라 정체불명의 연기, 악취까지 풍겼다는 점. 그것이 바로 미스터리였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돌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체는 아닐까? 이 돌은 UFO의 흔적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계에서 온 건 맞는 것 같아. 모양도 이상하고. 자, 이 돌이 UFO의 흔적, 외계에서 온 돌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 이유. 이 돌이 발견된 멕시코 소노라주에서 불과 1년 전인 2012년 마치 외계인처럼 보이는 두개골이 대거 발견된 겁니다. 바로 야, 저 모습이죠. 이건 너무 이상하다. 영화 에일리언이잖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어. 같은 지역에서 발견된 기묘한 두개골과 정체불명의 돌. 혹시 와, 정말 외계인의 흔적인 걸까요? 저 녀석의 흔적이라고? 야, 두개골 진짜 이상하다. 너무 궁금한데? 이거 어떻게 뭐 연구가 안 되나? 빛과 연기를 뿜는 괴상한 돌. 어쩌면 이 돌에 우리가 모르는 미스터리한 1급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10위 공개합니다. 중국판 모모? 중국 스촨성 러산시에 위치한 헤이주거우 숲.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안개가 자욱히 깔리고 검은 대나무들이 우거진 비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진짜 이쁘다. 풍경은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 이 숲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전설이 깃든 곳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요.
1950년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 계곡을 건넜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헤이주고 숲에 위치한 협곡. 이곳에 들어가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무사히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뭐야 무섭게. 저기서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 오싹하다. 아니 되게 예쁜 풍경이었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되게 무서워 보이네요. 갑자기. 음산해 보이죠? 네. 실제로 과거부터 수차례 의문의 실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2016년에도 탐험에 나섰던 남성 한 명이 실종, 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이주거우 계곡은요, 선박과 항공기들이 원인 모르게 실종되는 것으로 유명한 버뮤다 삼각지대의 이름을 따서요, 중국판 버뮤다 삼각지대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욱 소름 돋는 것은 헤이주거우 계곡의 위도는 북위 30도로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은 위도에 위치했다는 점입니다. 헐. 심지어 헤이주거우의 지형 또한 같은 삼각형 형태였습니다. 뭐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무섭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실종됐다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니까. 헤이주거우 계곡을 둘러싼 이 오싹한 미스테리한 사건들 때문에요. 그 계곡에 키가 2m가 넘는 거인이 산대. 계곡에서 큰 소리를 내면 산신이 노해서 안개를 뿜으며 그 사람을 쓸어가 버린대. 거인설부터 산신의 할아버지라 불리는 야인의 전설 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사실 좀 과학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헤이주거우 계곡을 조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요. 헤이주거우는 다량의 철이 함유된 현무암이 분포돼 있어 자기장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자, 이 높은 자기장 수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숲에서 길을 잃은 것이라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하나의 주장일 뿐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헤이주거우 계곡, 그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부디 연구가 지속돼 더 이상의 미스테리한 실종 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 원정대 19 9위를 공개합니다. 절벽에 숨은 모모. 이번 특종은요, 사진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 뭐야 가운데? 저거는 인공구조물인데 완전히 누가 봐도. 자연이 만들어놓은 절벽에 너무나도 이질적인 누군가의 손길이 닿은 듯한 인공적인 구조물. 동유럽과 서아시아의 경계에 있는 국가 아제르바이잔에 위치한 이 신비한 유적은 현저로 페리갈라, 일명 요정의 성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4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페리갈라는 무려 300m 높이의 절벽의 위치, 그 존재 자체가 미스터리입니다. 야 300m 위까지 저 돌을 다 짊어지고 올라가서 졌다가 건물을 졌단 말이에요? 아니죠. 응. 땅에 지은 게 네. 올라간 거죠. 지층의 영향으로? 지층의 영향으로 막 부딪히고 융기하고 뭐 이러면서 저 정도 지각 운동이면은 몇억 년 전에 발생을 했을 텐데 이게 인류 문화사를 새로 쓰는 그런 발견 아닙니까? 그래서 놀라운 기사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저걸 누가 저기까지 올라가서 짓냐고. 그 땅이 없는데 말이 안 되지. 페리갈라는 워낙 외진 곳에 있는 데다가 원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계단마저 파손.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페리갈라를 누가 만들었으며 대체 어떠한 곳인지 그 정체는 한동안 미궁에 빠져 있었는데요. 인간의 발길을 쉽사리 허용하지 않은 페리갈라. 그런데 1970년대 아제르바이잔의 레슬링 챔피언인 맘마드 다루도브가 이 페리갈라에 입성. 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페리갈라의 실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페리갈라엔 총 5개의 방이 있었는데 2방은 안쪽에 있어서 볼 수 없었지만 3개의 방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페리갈라 주변의 석회암이 마모된 것으로 보아 이곳에 누군가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저길 또 왜 살아? 난 참 정말 저기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저길 또 들어가서 하는 건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뷰가 좋잖아요. 약간 유배지 아니에요? 유배지? 유배줄 누가 저렇게 화려하게 줘.
페리갈라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했지만 지형이 워낙 험한 탓에 이 종교적 건물일 것이다 혹은 감옥이다 하는 추측만 난무할 뿐 대대적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미궁에 빠져있는 페리갈라. 그런데 말입니다. 현지에서는 이 페리갈라에 대한 한 가지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 몽골의 징기스칸이 이 지역을 점령, 페리라는 이름의 소녀를 아내로 삼으려 했다는데요. 이에 페리는 칭기스칸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절벽 위에 성을 쌓고 칩거. 와. 하지만 몽골군이 절벽 아래에서 진을 치고 기다리자 페리는 스스로 성에서 뛰어내려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저기까지 올라가 있나. 그래서 페리의 이름을 따서 페리갈라다.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는 요정의 성 페리갈라. 이 성이 지키고 있는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여름 특집 미스터리 오싹원정대 19 8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검을 가진 자는 죽는다. 일본 에도 시대 사무라이들 사이에서 떠돌던 전설. 이 검을 가진 자는 모두 죽는다. 뭔가 저 되게 뭐 귀신이 씌었나 봐. 사연이 있나 보다. 전설 속 오싹한 검의 정체는 1500년대부터 도공 집단 무라마사가 만들어낸 무라마사 검입니다. 무라마사의 검들은 예리함과 실용성을 두루 갖춰 당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무라마사 검의 또 다른 이름은 목숨을 뺏어가는 요도, 일명 저주의 검으로 불리는데요. 이런 무시무시한 전설이 생긴 것은 에도 시대를 연 초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요도 무라마사 전설에 따르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할아버지인 마스다이라 기요야스가 부하에게 살해당했을 당시 그때 무라마사 검에 의해 죽임당했다고 전해지고요.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부친 역시 무라마사 검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어이구. 야, 같은 검으로요? 같은 검으로 할아버지랑 아버지를 다. 그렇죠. 두 분 다 무라마사 검에 진짜? 살해당한 겁니다. 뭐 씌었나 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자식 역시 무라마사 검으로 생을 마감. 아, 진짜? 그리고 본인 역시 무라마사 검 때문에 부상을 당했다고 전해지는 등 무라마사 검이 도쿠가와 가문에 재앙을 준다라는 전설이 전해졌고요. 이후 도쿠가와 가문에선 무라마사 검 소지를 금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혹시 진짜 도쿠가를 좀 저격하기 위해서 이런 검들을 만든 거예요? 원한이 있던지 아니면 뭐 사연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무라마사 검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도쿠가와 가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1651년에도 무라마사 검을 가진 또 다른 사무라이가 사망. 이에 이 검을 소유한 사람은 모두 죽는다는 전설이 전해지며 저주의 검으로 악명을 떨쳤던 건데요. 야, 아니, 그럼 누가 가지고? 가지기만 해도 죽는데. 근데 명검이니까. 저 시대의 무사들은 명검에 대한 욕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무라마사 검의 탄생 과정부터 오싹하기 그지없습니다. 전해져 오는 바에 따르면 뜨거운 온도에서 담금질 끝에 탄생하는 명검들과는 달리 이상하게 이 무라마사 검은 유난히 낮은 온도에서 탄생됐다고 하는데요. 혹시 정말 귀기가 설인 것은 아닐까요? 오. 근데 사실 뭐 워낙에 검도 많이 쓰는 시대였기 때문에 전설들이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악명을 떨친 게 아닐까요? 괜히 좀 덧붙여지기도 하고. 악명 높은 전설의 검 무라마사. 과거 많은 이들을 오싹하게 만든 이 요도는 이제 박물관에 봉인돼 있는데요. 다신 세상에 나올 일이 없길 바랍니다. 먼 옛날 해적들이 섬에 진귀한 각종 보물을 숨겨놓았다. 이 얘기는 브라질 상파울루주 해안에서 약 35km 떨어진 알하다 퀘이마다 그란데 섬에 대해 전해져 오는 전설입니다. 뭐 보물섬은 예나 지금이나 이 보물 사냥꾼들이 누리기 너무나 좋은 먹잇감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 거기다 해안에서 35km래요. 별로 멀지도 않아요. 보물이 분명히 있을 거야. 조종도 섬입니다. 저는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한번 뭐 스노클링 할 겸 갑시다. 네. 네. 가시겠어요? 예, 예. 하지만 이곳은 브라질 당국에 의해 출입 금지,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 섬이 출입 금지가 된 이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뱀이야? 아, 뱀 천국이네 완전. 뱀섬이구나, 뱀섬. 뱀섬. 그러니까 이 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닌 뱀. 일명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섬이라 불리는 이곳은 독도의 약 2배 면적의 작은 섬이지만 무려 4,000마리 이상의 독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득실득실거리는 독사 중 특히 위험한 골든 랜스 헤드 바이퍼는요. 육지의 일반 뱀보다 5배나 강한 맹독을 보유. 어이구. 사람이 물리면 위출혈, 신장 부전, 뇌출혈 등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독사입니다. 이곳에 발을 딛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에 브라질 당국이 섬 전체를 출입 금지 조치를 한 겁니다. 정 기자님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뱀띠라 좀 봐주지 않을까? 네? 뱀띠라 좀 봐주지 않을까? 뱀띠예요? 아, 뱀띠끼리 그러면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보해주나요? 뱀띠가 뱀섬 가야지. 아, 뱀은 뱀을 알아보니까. 아, 예, 예.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은 그곳 19, 15일을 공개합니다. 하늘 위 펼쳐진 신비의 산. 이번 장소 사진으로 먼저 보시죠. 오. 안 가겠습니다. 자, 어때요? 이거는 안 갑니다. 아니 멋있잖아. 아, 싫어. 합성이 아니에요. 난 낮은 산을 좋아해. 아, 그죠? 너무 싫어. 산의 기이한 자태가 마치 태초 시대에 온 듯 경이로움을 자아내는 이곳은 베네수엘라 기아나 고원에 위치한 쿠케난 테푸이입니다. 보통 이렇게 넓은 탁자 모양의 특이한 봉우리를 테푸이라고 하는데요. 일명 테이블 산으로도 불리는 이곳은 해발 고도 2,680m로 오. 백두산과 비슷한 높이입니다. 깎아지듯 이어진 수직 절벽에 등산로가 따로 없어서 암벽 등반이나 헬기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이곳 정상에 접근 불가. 사람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곳입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네. 가기 힘들어요. 아, 무슨 수로 가요? 섣불리 정복용으로 이 산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인들 사이에서 전해져 오는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이곳 원주민들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쿠케난 테푸이 정상에 올라 몸을 던져서 산의 신을 진정시켰다는 전설이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산을 오르는 길에 두개골 모양을 새긴 돌과 교수형을 나타내는 나뭇잎이 발견되는 등 섬뜩함을 자아내는 이 산의 음습한 기운에 현지인들은 이곳을 죽음의 산이라 부르며 발길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세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기에 이곳은 원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 산 정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믿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바위로 이루어지고 양분이 없어 식물이 살기 힘든 조건이지만 이곳에는 세계에 전례 없는 토착종뿐만 아니라 미지의 식물들이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더 신비로운 쿠케난 테푸이. 어쩌면 초자연적인 기운이 사람의 발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13위 공개합니다. 험난한 지옥의 정글. 지금 소개해드릴 곳은요. 세계적인 자연탐사 다큐멘터리 잡지사 내셔널 B의 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곳입니다. 그곳은 지구상에서 아직 탐사되지 않은 마지막 지역입니다. 가장 험난하고 범죄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고요. 근데 내셔널 기자면 전 세계 뭐 거의 대부분의 곳을 가봤을 텐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여기가 제일 위험하다라고 표현을 했다고요? 어디지? 자연탐사 전문가도 혀를 내두르는 이곳. 파나마와 콜롬비아 사이에 위치한 열대 우림 늪지대, 일명 다리엔 갭입니다. 저기예요? 이렇게만 봐서는 그냥 아름다운데. 그래요. 험난한 산과 하천,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인 다리엔 갭. 아메리카 대륙 북에서 남을 잇는 세계 최대 고속도로죠.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 중 유일하게 도로가 끊긴 구간이 바로 이 다리엔 갭입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는 극한의 오지 그 자체인 다리엔 갭. 자, 그렇다면 이곳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느냐. 첫 번째, 사고와 질병의 위험. 78km에 달하는 다리엔 갭을 통과하려면 꼬박 열흘을 걸어야 하는데요. 가시덤불이 가득하고 미끄럽고 험한 길.
잠시 몸을 쉴 안전한 공간도 없는 다리엔갭. 비와 진흙길에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는 건 물론이고 이 열악한 환경 탓에 설사, 호흡기 질환, 탈수 등등등 질병에 걸리는 일이 다반사. 다리엔갭의 도살인 위험. 두 번째는 사망 위험입니다. 이곳의 강한 물살 때문에 다리를 건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심장마비로 죽거나 익사. 2021년에만 최소 50명의 사람들이 이곳 다리엔갭에서 실종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꼭 가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갔을 텐데 저기다 뭐 다리를 좀 안전하게 놓거나 뭐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보죠. 그러니까 저 보입니까? 그거를 건설하러 가기에도 위험한 곳인가 봐요. 그렇죠. 목숨 걸고 건너는 거구나. 그러니까. 뿐만 아닙니다. 원시 정글인 이곳에는 독사와 말벌, 포식 동물들이 우글거려서 언제 사람을 공격할지 모릅니다. 더 최악은 다리엔갭에서 사망한 시신을 제때 수습하지 않으면 때로는 동물들의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야. 이거는 진짜 너무 위험한 요소들이 많아서 안 가는 게 상책이겠어요. 안 가는 게 상책이죠, 사실. 마지막으로 다리엔갭의 도살인 위험 세 번째입니다. 납치 위험입니다. 헐. 콜롬비아 국경과 맞닿은 다리엔갭에는 콜롬비아 반군뿐 아니라 동남미 마약 조직이 있습니다. 다리엔갭을 건너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납치, 인신매매가 성행, 범죄 조직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참고로 앞서 소개한 내셔널피 기자도 여기를 지나가다가 납치됐었다고 합니다. 기자도.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 동물 문제가 아니라 아예 치안도 안 되는 안 데인가 되죠. 보군요. 경찰들이 순찰하기도 힘드니까 당연히 저기는 뭐 반군들이 숨어서 암약하기는 너무 좋은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순찰이죠. 야, 세계적인 탐사보도 전문가도 두려워하는 죽음의 땅, 다리엔갭. 그곳에 함부로 발을 들여놓아선 안 되고.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은 그곳 19, 12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모모. 두 기자님, 혹시 화성에 가보신 적 뭐 있으십니까? 진짜. 네가 하고도 어이가 없지? 뭐라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맷 데이먼이냐? 뭐 제부도 말하는 거예요? 제부도? 화성시 제부도? 아니 이 질문 너무 바보 같아서 하면서도 웃긴데. 경기도 화성도 안 가봤어요. 자, 어쨌든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요. 자, 지금부터 저 오 기자가 지구 속의 화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모시고 가드리겠습니다. 1986년 루마니아 동남부 도브로지아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질 조사가 청이었는데요. 자, 그러던 중 이곳에서 무려 550만 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신비의 장소 모빌레 동굴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여느 평범한 동굴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는데요. 루마니아와 나사 연구원들이 수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이 동굴은 지하 화성이라고 부를 만한 곳입니다. 연구 가치가 뛰어난 곳이죠. 근데 550만 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동굴이니까 아니, 우리가 근데-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있겠네. 그 뭐가 있길래 화성과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냐 이거죠. 지하 20m 깊이에 위치한 모빌레 동굴. 빛 없습니다. 산소, 이 바위 틈으로 들어오는 아주 극소량이 전부였는데요. 우와. 대신 동굴을 가득 메웠던 건 외부 대기에 무려 100배에 달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 우와. 그리고 유독성 황화수소와 메탄가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발길을 들이면 가스에 중독돼 사망에 이르는 인간이 절대로 살 수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다량의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등 때문에 화성과 유사한 환경이라고 비유했던 겁니다. 아, 그 공기의 어떤 대기질이요. 대기 성분. 네. 그게 비슷했다는 얘기군요. 화성 연구 여기서 하면 되겠네. 그런데 말입니다. 550만 년 동안 외부 세계와 분리, 철저히 고립됐던 그곳에서 이 광대한 생태계가 발견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모빌레 동굴에서 속이 비치는 개, 또 눈이 먼 검은 거미, 점액질 거머리, 물전갈, 쥐며느리 등 극한의 환경에 적응한 약 50종의 생명체를 발견. 자, 심지어 그중 약 35종의 생명체는 이전까지 과학계에 보고된 바 없었던 미지의 생명체였습니다. 저 말은 화성에 저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럴 수도 있네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지?
미지의 생명체가 가득한 지구 속 고립된 생태계, 모빌레 동굴. 일반인은 절대로 출입 불가하고요. 인간의 안전과 동굴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전문가들도 오직 2~3명으로 구성된 소수만 출입 허용. 그리고 반드시 각종 특수 장비를 갖춰야 되고요. 2시간 내에 동굴 밖으로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지하 화성 모빌레 동굴. 550만 년 동안 인간의 발길에 닿지 않은 채 고립돼 있던 그곳에서 앞으로 또 어떤 비밀들이 밝혀질까요? 저주받은 늪에서 벌어진 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북서쪽에 위치한 일명 맨착 늪. 이곳은 이른바 세계 13대 마경으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짙게 우거져 한낮에도 어두컴컴할 뿐만 아니라 물 아래에는 이 눈빛을 번뜩이는 악어떼가 우글거리고 심지어 의문의 시신들까지 목격. 이 소문에 의하면 이 맨착 늪을 홀로 끝까지 보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아우, 악어들이 무섭. 악어들은 천국이네. 아니, 딱 봐도 좀 음산하다. 아우. 자, 이 맨착 늪이 섬뜩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 맨착 늪은 이 줄리아 브라운이라는 여성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누군데요? 땅 주인이야? 영매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 줄리아 브라운은 1910년대 실존했던 여성으로 인근 마을에서 주민들을 도왔던 부두교의 사제였다는데요. 그거 영매 같은 사람이잖아. 맞네. 하지만 주민들의 배신과 핍박에 큰 배신감을 느낀 그녀는 언젠가는 내가 죽어서 온 마을을 다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마을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후 1915년 9월 29일 그녀의 장례식 날 실제로 거대한 허리케인이 마을 휩쓸어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데요. 그리고 그 전설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맨착 늪을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분명 거기서 어떤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늪을 떠다니는 유령도 봤어요. 유령 목격담이 쇄도. 그래서 맨착 늪은 줄리아 브라운과 그녀의 저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원혼으로 나타나는 것. 일명 유령 늪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뭐 전설인지 뭐 허구인지 확실하진 않지만은 실존 인물이 있었다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령과 의문의 시신이 출몰하는 공포의 맨착 늪. 정말 줄리아 브라운의 저주가 실현된 걸까요? 아니면 그저 헛된 소문과 환영에 불과할 뿐일까요? 그 진실은 알 수 없지만요. 함부로 도전했다가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영영 빠져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는 높은 철조망 울타리로 둘러싸인 비밀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워낙 흉흉한 소문이 맴돌아서 알만한 사람들은 얼씬도 안 하는 곳. 드넓은 땅에는 썩어가는 시신들이 지 뭐야? 그리고 정체 모를 사람들이 혹시나 외부인이 보기라도 할까 봐 다급히 시신을 숨기기까지. 시신이 어찌나 많았던지 사람들은 그곳을 버디팜, 즉 시체 농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연쇄살인마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범죄 현장이랄지 이상한 종교 단체. 종교의식인가 보다. 저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 시작은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테네시 대학교의 인류학자였던 윌리엄 베스 교수. 어느 날 그는 한 변사체에 대한 분석을 의뢰받았지만 당시는 관련 연구가 발달하지 않았던 때라 사후 경과 시간 추정에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에 베스 교수는 1981년에 시신 연구 시설인 테네시 대학교 인류학 연구소를 설립해서요. 기증받은 시신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교수는 연구원들과 함께 시신을 땅에 묻는가 하며 시신 일부는 땡볕에 방치, 다양한 환경에 시신을 노출시켜서요. 시신의 부패 과정과 속도, 사후 경과 시간 추정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던 겁니다. 시체 농장이라는 다소 오싹한 이름 뒤에서 사실은 아주 획기적인 법의학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사실 여기서 나온 연구 결과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썼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법의학 사인이 연구. 밝혀진다거나 이런 그뿐만이 일들이 아니라 있었던 거네요. 도망갈 수 있었던 범죄자를 잡아놓을 수 있었던 잡기도 거죠. 하죠. 야, 그러니까 CSI의 원조네, 진짜. 원조죠. 그러네.
귀신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 인간의 발길은 제한됐던 이곳. 수십 년간 연구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들 덕분에 시신 주변의 벌레 상태만으로도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의학 수사는 방대한 발전을 기록했고요. 방대한 양의 범죄 해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출입할 수 없는 장소, 시체 농장. 그곳에서 연구되는 누군가의 주거미. 그저 공포로만 치부되는 일이 없기를, 그리고 더 이상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1989년 10월 12일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공항에 관제탑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한 낡은 여객기가 착륙. 공항은 비상 상황에 돌입했는데요. 조사 결과 1954년 9월 4일 독일 아헨 공항에서 이륙 후 공중에서 감쪽같이 실종됐던 산티아고 항공의 513편 여객기가 무려 35년 만에 다시 나타났던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당시 여객기에 탑승해 있던 92명의 사람들 모두 백골화된 시체로 발견된 것이죠.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당시 언론에도 보도되며 화제가 됐는데요. 이 추락해서 실종돼서 뭐 없어졌다 이런 건 많은데 이게 그치, 돌아왔으니까 돌아왔으니까. 착륙을 해버린 거야. 어딘가로 웜홀로 들어갔다가 나온 게 아닐까. 근데 웜홀이라고 하기에는 어쨌거나 35년의 세월을 저 비행기가 겪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순간 이동했다고 하면 백골화가 될 수가 없지. 그렇지. 야, 무섭다. 무섭죠? 이 사건은 사람이나 사물이 흔적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베니싱 현상의 대표 사례로 등극. 현대 과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이른바 세계 7대 미스테리로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진실. 여객기 내부에서 찍혔다는 백골들의 사진. 사실 이 사진은 실제 사진이 아닌 미국 드라마 속 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아, 깜짝이야. 믿습니다. 두 번째 진실. 이 사건이 최초 보도됐던 신문사는 원래 유머, 음모론 등 검증되지 않은 기상천외한 뉴스 보도로 악명이 높은 곳. 해당 기사 외에 신뢰할 수 있는 보도 내용이나 기록을 찾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베니싱 현상으로 유명한 브라질 여객기 실종 사건은 사실 가짜! 속았네, 속았어. 그렇지. 네. 야, 이게 그럴 듯한 어떤 포장과 함께 저런 사진이 나오니까 이게 진짜라고 믿게 되는 거지.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19, 16위 공개합니다.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죽음의 사고. 1999년 5월 서울. 한 여성이 놀이공원을 찾았는데요. 와, 이게 요즘 그렇게 인기라며? 엄청 무섭대. 스릴이 장난 아니라더라. 진짜 기대된다. 이 여성이 탑승한 어트랙션은 무려 아파트 25층 높이인 상공 70m에서 시속 94km로 고공 낙하. 짜릿한 스릴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드롭타워였습니다. 아, 이 괴담. 이거 뭐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자, 오랜 기다림 끝에 드롭타워에 탑승한 여성은 잔뜩 들떠 있었는데, 그리고 드디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드롭타워. 10m, 30m. 서서히 올라가던 드롭타워는 상공 70m 꼭대기에 도달.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는 순간 3초 만에 지상까지 낙하했습니다. 아우, 이거 진짜 재밌다. 그치? 자, 그런데 정말 끔찍하게도 드롭타워 기계에 탑승했던 한 여성의 머리카락이 엉키는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얼굴 피부까지 벗겨지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여성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저런 얘기가 있었어요? 나 저 얘기 엄청 퍼뜨리고 다녔어. 이거 우리 때 엄청 많이 했는데? 머리가 걸려가지고. 그치. 가죽이 벗겨졌다니. 얼굴 피부까지 벗겨지는. 그렇지. 당시 PC 통신을 통해 알려진 이 사건은 놀이공원 측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을 했다라는 뒷이야기까지 더해졌는데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실제로 수서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 진짜? 한 달 동안 놀이공원 인근 병원 응급실과 영안실 등을 조사했습니다. 수사 결과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고요. 당시 수서경찰서 관계자는요.
수사 중 놀이공원의 다른 어트랙션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가 부풀려져 유언비어가 퍼진 것 같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또 뭐라는지 알아? 돈으로 경찰 입까지 막았대. 이런다 또. 저 진짜 너무 유명한 괴담이어가지고. 진짜 유명했어. 근데 얼마나 많이들 믿었으면 경찰까지 나서 조사를 했겠습니까? 아, 저도 저거 타는데 저도 머리도 짧잖아요. 긴장했다니까요. 그럼 뭐 걸릴 거 없나? 걸릴 거 이렇게. 없나. 맞아. 자, 그리고 이 드롭타워 괴담이 거짓인 근거가 또 있습니다. 이 드롭타워 구조상 이용객의 머리카락이 기계에 낄 확률은 거의 제로. 멀어. 기계와 이용객이 앉은 자리의 간격이 무척 넓기 때문에 이거 불가능합니다.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믿고 있는 놀이공원 어트랙션 괴담. 부디 괴담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19, 15일을 공개합니다. 금빛 모모의 죽음. 이번엔 문제가 된 괴담 속 사진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어? 이게 뭐야, 사람이에요? 사람이네? 뭐 마네킹인가? 방금 보여드린 사진은 1964년에 개봉한 션 코네리 주연의 영화 007 골드핑거의 한 장면입니다. 저기 저 금색 페인트를 칠한 채 누워있는 배우 보이시죠? 그녀의 이름은 빌런 골드핑거의 비서 질 메스터슨 역의 셜리 이턴. 두 기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런 괴담 들어보셨나요? 셜리 이턴이 그 장면을 찍다가 진짜로 죽었다던데? 그래서 안 보이는 거래. 온몸에 금색 페인트를 칠한 뒤 질식해 사망한 극중 역할처럼 실제로 셜리 이턴이 페인트 분장 때문에 사망했다는 소문. 오, 그런 게 있었어? 이 영화가 개봉한 지 60여 년이 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 괴담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페인트를 분장했다고 사망해? 영화 팬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이 괴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셜리 이턴의 이름만 검색해봐도 현재 나이 85세. 지금까지도 정정하게 생존. 살아 계시네. 이 괴담이 사실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괴담이 왜 생겼고 팬들은 왜 믿었을까요? 먼저 60년대만 해도 당시 사람들은 모공을 막으면 산소가 부족해져서 질식한다고 생각했죠. 셜리 이턴에 따르면 그래서 당시 분장했을 때도 의사가 상주했고요. 대부분은 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배로 숨쉬라고. 그런데다가 007 골드핑거 이후 셜리 이턴이 작품 활동을 하긴 했지만 큰 활약이 없었던 데다가 1969년에 전격 은퇴를 하게 됐는데요. 자연스럽게 스크린에서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괴담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어이없는 괴담을 믿어왔던 것이죠. 뭐 요즘이야 뭐 SNS에 나 잘 살아있어요. 이게 뭐 글도 올릴 수 있는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보이질 않으니 더 괴담이 부풀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하도 괴담이 끊이질 않아서인지 아예 셜리 이턴 본인 등판. 내 역할이 평생 상징적인 존재가 될 줄이야. 1999년엔 자서전을 통해 2003년엔 한 방송에 출연해 생존 사실을 알렸습니다. 2015년엔 다시 한번 전신에 금색 페인트 칠을 재현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그걸 믿는 사람이 계속 있으니까 거듭 하신 거 아니에요. 저거 닮은 사람이다. 할머니 섭외했다. CG다. CG다. 근데 진짜 전신 금칠은 정말 저분의 상징이 됐겠다.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모모에 숨겨진 끔찍한 살인 사건. 이번에 소개해드릴 괴담은 우리나라 8, 90년대생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때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아주 유명한 추억의 괴담입니다. 뭐야 이거? 이거 10원짜리 기억나. 아니 그리고 500원짜리 하게 또 손 묶여 있는 거. 야, 자세히 알고 있네. 그 정도면 귀신 나왔겠는데? 뭐가요? 그렇게 다 알면 귀신 나와요. 아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럼 이게 말이 돼. 당시 10원짜리에 다보탑 밑면을 확대해서 옆으로 돌려보면 김이라는 글자가 있고요.
천원권의 투호에서 아래로 삐져나온 막대 끝에는 민이라는 글자가, 또 5천원권의 뒷면 비석에는 알지자라는 글자가 존재, 화폐 속에 무시무시한 사연이 있다는 일명 김민지 괴담입니다. 어느 날 한국조폐공사 사장의 딸 김민지 양이 유괴되는 사건이 발생. 안타깝게도 김민지 양은 토막 살해를 당해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됐고 범인은 끝내 잡지 못했다는데요. 조폐공사 사장은 죽은 딸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화폐 곳곳에 김민지 양의 흔적을 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괴담의 증거로 제시된 실제 화폐들, 당시 국권 화폐에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김민지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김민지 양의 살해 흔적까지 남겨져 있다고 하는데, 진짜? 50원짜리에는 꺾여진 벼 잎에 범행 당시 사용한 도구가, 100원화를 뒤집으면 이순신 장군의 수염에 김민지의 머리카락이, 어머머. 500원화에 있는 학의 다리에는 꽁꽁 묶인 김민지의 팔, 그래, 저거. 그리고 끝으로 10,000원권에서는 세종대왕의 곤룡포에 김민지의 다리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화폐에 숨겨진 김민지의 흔적을 모두 찾아내면 귀신이 나타나 사지를 찢어 죽인다! 라는 공포스러운 소문까지 떠돌았습니다. 너 어떻게 해? 난 10,000원을 몰랐어. 그래서 안 나왔나? 모른 척 하지 마. 아, 진짜 몰랐어요. 야, 10,000원 몰라서 살아있구나. 10,000원 몰라서 살아있나? 너 10,000원 모른 걸 다행이라 생각해. 다행이다. 못 볼 아, 뻔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결국엔 잘 들어맞는 스토리긴 했는데, 아니 뭐 결국 사실 아닌 거 아닙니까? 괴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한국조폐공사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조폐공사의 사장의 딸이 유괴, 살해된 사건은 없었습니다. 한때 전국의 어린이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김민지 괴담의 진실이었습니다. 야, 진짜 오래간만에 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추억이다. 야, 추억이다, 정말. 괴담 진실을 알려주마 19 12 공개합니다. 저주받은 두 얼굴의 사나이. 이번 괴담은 눈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아 뭐야? 뒤통수에 얼굴 달린 거야? 아 이제 말도 안 돼. 유적이 아니야? 저거 만든 거겠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진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사람은 19세기 영국 귀족 에드워드 모드레이크, 일명 저주받은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1895년 12월 8일자 보스턴 선데이 포스트의 기사. 현대 과학의 불가사의에 따르면 인어, 반인반수, 거미인간과 함께 에드워드를 소개했고요. 일명 인간 괴물의 존재를 문서화한 왕립과학학회 보고서를 출처로 밝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영국의 귀족 에드워드는 뒤통수의 두 번째 얼굴, 악마의 쌍둥이가 존재하며 이 또 다른 얼굴은 에드워드를 욕하고 저주하며 괴롭혔고요. 이를 제거할 의사를 찾지 못해 절망한 에드워드는 23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듬해 의사들이 출판한 의학 서적에도 에드워드의 사례가 기록. 그래서 19세기부터 100여 년이 지난 21세기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비극의 주인공으로 회자되고 있고요. SNS에선 그의 두개골이라며 이 사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뒤통수에 달린 저주받은 얼굴 때문에 한 귀족이 비극적으로 사망했다는 이 기사, 과연 사실일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던 신문 기사. 당시 기사를 기고한 사람은 SF 소설가이자 시인 찰스 로틴 힐드레스. 그가 출처로 들었던 왕립과학학회는 19세기 당시엔 존재하지 않던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듬해 출판했다는 의학 서적 역시 찰스가 낸 기사를 팩트체크 없이 그대로 복붙한 거였고요. 뒤통수에 또 다른 얼굴이 있는 영국의 에드워드 모드레이크라는 귀족이 있었다는 사실이나 기록 역시 알 길이 전혀 없는데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에드워드 모드레이크의 두개골로 지목된 사진 역시 언론 매체에서 사실을 확인한 결과 한 예술가의 상상을 바탕으로 한 종이 공예 작품이었을 뿐 실제 에드워드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아니었습니다.